네, GIN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오늘은 역시 한미 정상회담 그 후속 보도들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우리의 좋은 네. 평가 기준 같은 거를 또 제시해 주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기준점을 좀 제시해 주실 우리 봉영식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은 대체로 뭐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대체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우리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기본 뭐 이게 총평 한번 좀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저도 이제 굉장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예, 우려에 비하면은.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걸 평가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어떤 정치적 위치와 가치에 있느냐.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참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이재명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가지고 종교 탄압을 한다. 네. 이런 단체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서 이걸 막아달라는 메시지도 했으니까요. 그것이 불발됐다는 것은 사실 실패라고 봐야겠죠. 그런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고를 트럼프 행정부를 통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성공일 수는 있으나 그 이상으로 이번에 한미 정상 간에 정말 반목, 네.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트럼프 행정부가 인지하는 것을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로 삼았다면은 네. 이번에 화기애애하고 덕담을 주고받는 이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만남은 그 시각에서 본다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굉장히 다양한 그 집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가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는 이게 성공이라고도 볼 수 있고 네.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는 성공이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그 출발이 역대 정부에 비해서 굉장히 그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탄핵 정국에서 네. 6월에 이제 대선 승리를 해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출범하자마자 8월 초에 종료되는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을 타결해야 됐어요. 네. 그래서 어서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야 된다고 했는데 네. G7 정상회의에서 불발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폭격 때문에 갑자기 귀국했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나토 정상회의도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불발이 됐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시간에 덫에 걸린 것은 아닌가 우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30일에 한국과 미국이 전격적으로 90일 유예 마감 전에 관세 협상에 타결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 곧 만나자.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보는데요. 네. 네. 준비하는 과정,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을 1교시라고 보면은 네. 잘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먼저 가서 일본의 신뢰를 얻었거든요. 네. 보수 정권이 일본과 합의했던 2015년 종군 위안부 문제 타결 합의안, 국가 대 국가 약속으로 문제가 많지만 인정을 하겠다. 네. 윤석열 정부 때 일본과 합의했던 강제징용 피해자의 3자 변제 이것도 유지하겠다. 그래서 일본의 신뢰를 얻었어요. 일본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미국도 친중 좌파 정권이라고 매도했던 네. 트럼프 행정부의 신뢰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미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아주 좋았어요. 1교시 시험을 잘 쳤어요. 네. 네. 2교시는 정상회담 그 자체죠.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시겠습니다. 3시간 전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된 거냐. 네. 한국 사회가 지금 뭐 숙청과 혁명이 나고 있는 것 같다. 네. 했는데 그것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인 수지 와일즈 네. 비서실장과 담판을 지음으로써 오히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설명할 기회를 이재명 대통령에 주면서 오히려 그게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는 그 특검 이름이 나를 괴롭혔던 잭 스미스 아니냐. 그 네. 미치광이. 그래서 막 웃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설명을 듣고 나니까 오해가 풀렸다. 나는 100% 당신 뒤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굉장한 반전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김정은을 만나시라.
당신이 피스메이커가 되면 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해서 역대 어느 대통령의 대북 정책보다 당신의 대북 정책이 가장 현명하다. 김정은을 만나라고 한 한국 대통령이 당신이 처음이다. 이렇게 굉장히 좋았어요. 네. 비록 이재명 대통령의 펜을 뺏어갔지만 2교시 시험도 잘 쳤어요. 문제는 이제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어제 안 했죠. 왜냐하면은 관세 문제라든지 아직도 모호하게 남아 있거든요. 네. 공동 합의문도 없고 하니까 그게 3교시입니다. 그것도 잘 쳐야 되고 4교시는 이제 한미 한일 관계를 정상회의 수준에서 잘 잡았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인 중국과 지금 협상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죠. 그게 4교시입니다. 그래서 1, 2교시 시험을 잘 봤다는 차원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의 3교시, 4교시 외교도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장은 없지만 그렇다고 그럼 1교시, 2교시 시험 아무렇게나 치냐? 그건 아니죠. 3교시에서 이제 앞으로 남은 것들이 우리한테 남은 것들이 중요할 텐데 저는 항상 이제 외교라고 하는 거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 가운데 지금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 게임칙한데라고 하는 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주한미군 땅 달라. 그거랑 이제 또 그 한 가지가 한국도 알래스카 투자하는 거지라고 넘어갔어요. 두 번이나 언급했죠. 알래스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언급했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식하고 상대를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예가 스위스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스위스 대통령 고관세를 부과했을 때 날아가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강의를 했어요. 스위스의 역사와 특이성. 우리는 유럽 연합도 아니고 하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화가 나서 관세율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문제가 많고 부당하더라도 그대로 상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부정적인 기류를 받게 되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든지 모욕을 당하고 그냥 고성을 지르다가 실익 없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아공화국의 마리포사 대통령도 남아공항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콩고에서 있었던 백인 학살, 탄압인데 그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시했거든요. 아주 망신을 줬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결례입니다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따진 게 아니라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무난히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캠페인 동안에 나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다리 사이로 기어가라 그러면 기어가겠다.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나의 실용주의 외교다.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한국 대통령이 듣기에는 이거는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고 전에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주한미군 숫자가 4만 명이라고 하죠. 낮아지면 3만 6천 명. 2만 8천 명은 생각도 못하죠. 이번에도 4만 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걸 고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자꾸 방위비 분담 협정 골치 아프고 한데 한 방에 용산 기지 미국 땅으로 해라. 그럼 해결되지 않냐. 우리가 듣기에는 이거는 주권 침해 발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관성이 있는 논리죠. 뭐냐면은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결. 왜 이렇게 싸우기만 하냐.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 죽고 팔레스타인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는데 미국이 접수하겠다는 거잖아요. 리조트 만들게. 다 이주시키고 거기를 국제 휴양지로 만들면 되지 않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끝낼 거냐.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해. 그럼 미국 기업하고 미국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러시아가 침공 못할 거야. 그리고 러시아한테는 그 도네츠크랑 루간스크, 돈바스 지역을 할양하면 되잖아. 한국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캐나다 51번째 미국 땅 되면 되잖아. 안전하고 번영하고. 그린란드, 덴마크로부터 미국. 파나마 운하. 너무 중국의 영향력이 많은데 미국의 뒷배에 있으니까 미국이 접수하겠다. 한국도 용산기지를 미국 땅으로 주면은 미국 사람이 들어가고 미국 시설이 있고 미국 돈이 있고 미국 군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나라도 감히 미국한테 공격을 못할 테니까 대한민국은 영원히 완전히 안전해진다.
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땅을 꽂으면 그리고 미국 걸로 만들면은 누가 미국을 건드리겠냐. 이 맥락에서 보니까 굉장히 원산 갈마에도 네. 트럼프 타워, 트럼프 월드를 짓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내가 골프 치면 누가 감히 북한을 건드리겠냐. 레짐 체인지를 하겠냐. 미치광이 얘기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다 끝나는 겁니다. 땅 접수, 완전한 평화. 부동산업자라 그러나 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예. 하여튼 뭐 어쨌든 아무리 뭐 미국이 원하든 말든 그건 뭐 우리나라 설령 대통령이 결정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습니다. 뭐 예. 어떻게 줘 그걸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 네. 헌법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그게 그 아니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면 예, 협상이 뭐 뭐 직장 생활 많이 해보서 아시고 사업협사 아시겠습니다. 부당한 얘기 막 하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걸 다 고치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일단 빨리 헤어지는 게 낫죠. 그렇죠. 네, 그렇게. 당신 훌륭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껄끄러운 토픽을 피했어요. 중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김정은 위원장. 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으면 전쟁 났을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 끄덕끄덕하면서 얘기에 첨언하지 않습니까? 그 재선에 실패하셔서 바이든 행정부 때 북한의 핵무기가 증강됐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맞아. 내가 재선됐으면은 더 잘 지냈을 거야. 바이든은 그거 못해서 그 얘기를 또 끼어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한국은 얼마나 기여할래? 얘기를 할 시간이 점점 없어졌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제일 좋아하는 토픽에 나왔으니까 네. 그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나 판문점에서 내가 건너갈 때 사람들이 입 딱 벌리고 경악을 했다. 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봤냐? 네. 사진첩도 그걸 줬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꼭 집어서 그걸 달라 그래서 잘 아는 거죠 마음을. 그러면서 누가 제일 놀란지 알아? 우리 경호원들이었어. 대통령 아까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또 가면 또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막 JD 벤스랑 웃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중국 얘기할 시간이 없구나. 주한미군 전략성 유연성 네. 한국 인정할 거야? 한국 대중국 대만해협에 전쟁 나면은 군사 투입할 거지. 이 얘기를 꺼낼 시간이 없었죠. 그거 거기서 만약 얘기 나왔으면 진짜 애매했을 텐데.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네. 제일 대화 잘하는 사람은 자기 얘기 안 하고 상대방이 하고 싶은 얘기 그냥 계속하게 해주면은 네네네. 난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가 잘 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교시 준비 차원에서는 이재명 이번에 방미단이 정말 트럼프 연구를 확실히 했고 철저히 준비했고 말 하나하나 집무실, 존엄, 디그니티죠. 네. JD 벤스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공격할 때 썼던 단어가 왜 백악관의 디그니티를 이렇게 훼손하냐 군복을 입고 와서. 네. 근데 디그니티가 살아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존엄이. 그다음에 트럼프가 좋아하는 금색. 그다음에 트럼프가 제일 강조하는 피스메이커. 그거는 저기 신약성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냥 키퍼 정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당신만이 평화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당신은 세계 평화를 만들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애쓰고 여러 군데서 애쓰는데 네. 분단과 한반도에도 노력해 주십시오.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말할 때 진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확실히. 이제 저희 입장에서 오그라들죠. 그리고 분명히 서러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 전에 생각을 하고 이제 방미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게 뭐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보다는 나아졌지만 네. 그래도 아직 국가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근데 대통령이 또 얘기한 걸 보니까 결국 이제 경제는 중국과 뭐 안보는 미국과 이거 시대 이제 끝난 것 같다. 그거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예. 띵탱 중에 하나인 CSIS인가요? 네. 제가 그 근처에 살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거기서 거기서 CSIS 보고 마이애미 여행 뭐 있잖아요. 네, 그거는 CSI고 이거는 CSIS입니다. 아, 그래?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존 햄리 소장의 질문에 네. 안미경중은 끝났다. 네. 그러나 한국의 외교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선택은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과 어긋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간에 어느 정도 지역적인 충돌과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미국의 기본 정책과 한국의 외교 선택은 같이 간다. 그런 얘기를 확실히 해줘서 네. 일본 측에서도 그렇고 미국 측에서도 듣고 싶은 얘기를 그 전까지는 이 친중 좌파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네. 그때 대통령 선거 끝나고 외신 다 보셨죠. 블룸버그부터 파이낸셜 타임즈, 박스뉴스 네. 좌파 대통령이 등장했다 이렇게 뽑았는데 아, 그래요. 거기에 대한 오해와 불안을 불식시켰다는 것.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위험하지 않다. 중국에 무조건 경도된 게 아니다. 같이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심어줬다는 것은 저도 높은 점수를 줍니다. 아니, 근데 그게 혹시 중국에서 불편한 얘기는 아니에요? 불편한 얘기죠. 중국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아직은 없고 지켜보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보다는 이재명 정부가 낫죠. 그러니까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지금 일본과 미국과 이 정도의 관계 모색은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중국도 압니다. 이것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와 안보 질서를 지금 막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동적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대해서 너무 섣부른 전략적인 압박을 가한다면은 한국이 더더욱 중국에서부터 멀어져서 미국 쪽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과 전략 패권 경쟁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큰 전략적 손실이 되는 것이죠. 네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교시, 4교시는 아직 시험이 시작 안 됐거든요. 네. 그때 가서 대만 해협에 대한 유사 사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무엇이냐를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보고 대응 차원에서 압박을 가할 순서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릅니다. 지금 너무 압박을 하면 네네네. 중국의 제일 중요한 시험은 지금 미국과의 그 관세 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전략 경쟁하고 거기서 한국한테 너무 섣부르게 압박을 가한다. 이것은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어쨌든 분위기가 좋았다는 건 뭐 다들 아마 인정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은 거라고 하는 거는 더 크게 화를 입을 걸 면했다, 요 정도 수준이야. 아주 굉장히 제가 공감하게 잘 요약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요? 아 그렇고. 방어가 목적이었죠. 방어가. 원래 이번에 그냥 시험 자체가 원래 크게 안 깨지는 게 나는 목적이었으니까. 빨갱이가 아니다. 아 그거를 입증하는 거였어요? 나는 친중이 아니다. 에... 그럼 어떻게 증명할래? 일본에서 증명을 했죠. 2015년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제3자 변제. 그래서 일본이 제일 원하는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체제를 유지하겠다. 네. 그건 미국도 원하는 거니까 마르코 루비 국무장관이 네. 미국에 오시기 전에 일본에 가서 정상회의하고 이런 걸 결정한 거는 현명한 선택이었다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계속 깔고 가는 거고. 그럼 혹시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저 뭐 정확하게 문서를 뭐 한 건 없잖아요. 문서가 없죠. 예전에 그 베트남한테 트럼프가 그랬듯이 저 다 좋게 이렇게 웃으면서 끝나는데 가고 나서 뭐 갑자기 뒤에서 뭐 한국이 뭐 한 3천억 달러 더 내는데요. 아니면 뭐 관세 한 5%더 치지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예요 현재.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알래스카 얘기 잘 네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계속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그거를 분위기 좋게 무슨 그것을 얘기겠어. 그 자리에서 문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애시당초부터 있었나? 가능성이 있었다면 추진을 했어야 되죠. 하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데 그걸 추진하는 것이 과연 이 어려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전략이었어야 되는가? 이건 다른 문제고 뭐 분위기만 좋았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분위기 좋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가서 한국이 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방위분담 얘기 다시 꺼낼 수 있죠. 네. 그렇다고 분위기 안 좋게 끝납니까? 한미 그거보다는 훨씬 낫다. 그것보다는 분위기라도 좋게 끝나는 게 전략 목표 달성에는 좋고 네. 분위기밖에 없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본다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백악관 가서 국빈 만찬을 하고 턱시도 입고 노래 부르고 분위기만 좋았다. 핵공유 어떻게 됐냐? 맞습니다. 그럼 그때 분위기 좋은 거는
플러스가 아니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여튼 그럼 뒤에 이제 남은 3, 4교시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또 잘 화를 최대한 덜 입을까 전략을 이제 잘 만들어야 되겠네요. 굉장히 피곤한 3년 반 트럼프 잔여 임기가 되겠죠. 지금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에이펙에 참석할지 안 할지 여부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났나요? 공식적으로 확정은 안 됐는데 외교적으로 본다면은 네. 다음 의장국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도자가 오는 게 맞죠. 네. 경주 에이펙에. 그러니까 근데 시진핑 주석이 오면은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전략적 공백을 그냥 남겨서 네. 중국의 영향력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확대되는 건 바라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참석할 인센티브가 올라가죠. 이게 한쪽이 되면 네네. 한쪽이 또 올라가겠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리커창 총리나 뭐 다른 또 국가 서열에서 뭐 2, 3위, 뭐 4위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올 수도 있긴 하죠. 총리가 사실 참석하는 것이 맞죠. 네. 이전까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 내 파벌, 공산당의 파벌 중에서 한 파벌은 주석, 한 네. 파벌은 총리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총리가 대외 활동에 하는 게 맞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3년 연임을 하면서 그 시스템이 깨졌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총리가 오거나 아니면 주석이 오거나 그렇게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경주 에이펙 회의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니 저는 이제 네. 에이펙이 혹시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중국이 지금 당장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그때쯤이 될 수 있나 싶어서요. 일단은 그 전에 그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 대한 공동 선언문 같은 게 나와야 됩니다. 예를 누구랑 누구의 들면은 선언문이에요? 정상회의 때 이제 공동 선언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했던 거는 그 정상회담 끝나고 공동 성명에 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로 미북 대화 그리고 남북 대화가 중단되었는데 그것을 되살리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때의 성과를 계속 유지한다고 약속해달라. 바이든 행정부는 인정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설득을 해서 그 공동 성명에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선언과 그다음에 남북 판문점 선언을 비핵화의 중요한 네. 그런 기본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신에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한 거는 그러면 공동 성명에 처음으로 한국도 미국을 따라서 인도 태평양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해라. 네. 그래서 그거를 맛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합의문이 없잖아요. 네. 하지만 언젠가는 미국과 한국 간에서 대만 해협의 유사 사태 발생 시 주한미군이 어떻게 한다든지 한국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한다든지에 대한 문서가 나올 것입니다. 네. 그걸 보고 이제 중국이 입장을 표명할 텐데 네. 그 당시에 이제 한미 정상 공동 성명이 2021년 5월에 나온 다음에 한국이 대만 해협의 평화의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중국해에서의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 그리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 중요성 인식 이건 다 미국이 원하는 거를 들어준 거거든요. 한국 정부가. 그때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중국은 한미 공동 성명의 유관 내용에 주목하고 우려를 표시한다. 네. 대만은 순전히 중국의 내정 문제이다. 유관 국가에 대한 대만 문제에 관한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한국에 대한 경고입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불장난하지 말아라. 불장난하지 않기를 중국은 항상 불장난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네, 네. 중국은 불장난, 북한은 불바다. 알겠습니다. 아유, 얘기 한참 또 중국 얘기 좀 들을 게 많은데, 오늘은 또 장이 또 이제 시작이 돼갖고,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모시고 더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